자, 안녕하세요. 자, 귀화 면접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 수립, 남북관계, 민주주의 사건,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점령한 군사분계선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38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비무장지대라고 하셔서 면접에서 틀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비무장지대가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제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비무장지대도. 자, 2번 8.15 광복 직후 남과 북은 어떻게 되었나요? 38도선을 경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 계시죠? 지금 1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그 정확한 거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정답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나오는 건, 이런 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있잖아요. 질문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 출입국에서 나오는 문제랑 저 부산에서 나오는 문제랑 면접관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질문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2개, 3개 이상 막 5개까지 막 교육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오는 거를 공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3번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 따위를 포함한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한 회의를 뭐라고 합니까? 요 신탁 통치라는 게 탁자가 있잖아요. 우리 부탁한다, 뭐 타가소, 뭐 이런 게 맡기는다는 뜻이에요. 광복이 된 후에 한국이 경찰도 막 없고 막 혼란한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서 관리해 준다는 그런 거잖아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이거는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흐름을 아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정답만 외워가지고는 이 재미가 없고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 제가 자주 나오는 거는 알려드립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3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소련입니다. 이게 모스크바가 지금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수도. 소련이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러니까 요 3번, 4번은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역사의 흐름 쭉 연결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될 것을 반대하며 협상을 위해 북한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 네. 근데 이제 실패는 했죠. 네. 이것도 나오진 않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는 총선거를 해서 누굴 뽑았나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을 뽑아야 뭐 나라의 이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국 최초에 구성된 의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재헌국회입니다. 재헌, 헌법을 만든다 해서 재헌국회입니다. 자, 여기에도요, 아직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5번, 6번, 7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8번은 나왔어요. 재헌국회에서는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그 제헌국회 해방 후에 그때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대한제국이었죠. 그렇죠? 대한제국. 대한제국 전에는 조선이죠. 조선. 세종대왕 이성계 그거죠. 네. 9번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를 뭐라고 합니까? 국제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짧게 말하면 유엔군 국제연합입니다. 그렇죠? 네. 자, 10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자, 이거는 너무나 자주 나오죠.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자,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광복 직후 당시 북한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비교하시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김일성 사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38선 얘기했잖아요. 38선은요, 이렇게, 이거 지구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38선. 그러면, 휴전선은 뭐냐? 이 휴전선, 38선, 비무장지대, 다 다른 말이에요. 여기 38도선, 그랬잖아요. 이때는 전쟁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이게 비무장지대고요. 38선은 이거예요. 휴전선도 38선과 비슷한 말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는 아니에요. 비무장지대는 비무장,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 비무장, 비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비무장. 총이나 무기 이런 종류를 몸에 휴대하지 않는다. 이분이 김구예요. 여기 김구고요.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자, 그래서 흰딱 통치 반대. 여기 난리가 났었죠.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맡길 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막내 돼지. 여기 돼지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김씨, 이게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야, 이게 막, 예? 아버지, 할아버지 연결해서 나라를 지배해. 무슨 조선시대야? 예? 아니, 이 돼지고기 속에 돼지가 들어있네? 이거 신문에 나왔었어요. 예? 돼지고기 속에 돼지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삼돼지. 이 북한 주민들은 막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 김일성 사진 보셨어요? 제헌 국회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법은 무엇입니까?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일본에 막 붙어가지고 반역 배신자들을 찾아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11번, 12번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시라고 한 거예요. 9번, 10번, 10번은 아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13번. 정부 수립 초기의 큰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부가 생기고 처음에 아주 또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9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냥 알고 계세요. 사진은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여기 있잖아요. 이때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제주 4.3 사건. 이건 이제 설명하기가 좀 길은데요. 아무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4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처음부터 지원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소련입니다. 현재 러시아.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 이제 김일성이 다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만드는 그런 거를 그 제공받은 거죠. 네, 네. 자, 15번. 북한이 소련의 전략 지원과 중국의 군대 지원까지 받아 남한을 공격하며 일으킨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요건 또 자주 나오죠. 정답.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입니다. 자, 요건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나오고요.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렇죠? 요거 15번은 북한군은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까? 3일 만에. 왜냐하면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들이닥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한국이 먼저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그럴 3일, 근데 한국이 먼저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겨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쳐들어오는 장면인데 이게 다 소련에 있는 그런 소련의 탱크예요. 소련 탱크. 소련제 T-34라는 탱크예요.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 뭐 거침없이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이 당시에 한국에는 이런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아무 준비가, 전쟁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북한에는 탱크가 242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갑차 54뭐 완전히 차이가 났죠. 예. 박격포 같은 거는 막 1700대, 여기는 960대.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예. 이렇게. 예.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까? 자, 다음. 자, 아이고. 서울을 북한군에게 점령 당시 수도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왜냐면 계속 도망만 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자, 부산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부산으로 쫓겨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남은 거예요. 제주도하고 조금 남았어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제 대한민국, 한국은 없어진 거죠. 예, 지금 아마 김정일이가 아마 떵떵거리고 돼지 기름 흘리면서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보겠습니다. 북한의 남침 이후 인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통해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이거는요, 인천 출입국에서 나왔어요. 이 문제가. 네? 제가 이거 1년 전에 만들 때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면서 집어넣었습니다. 1950년 9월 메가더 지휘 아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전개했던 군사작전으로 국군과 유엔군 측의 반격이 시작되어 6.25 전쟁의 전세가 뒤바뀌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부산 이것도 있잖아요. 질문이 두 개가 나왔으면 하나 더 만들 텐데 아직은 두 개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 나오고 그때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수원 출입국에서 한 번 나오고 인천 출입국에서 한 번 나오고요. 자, 20번.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우러 온 유엔국은 몇 개국이었습니까? 16개국입니다. 자, 다음. 한국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3개국을 말해보세요. 전투 병력 미국, 영국, 캐나다, 투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입니다. 자,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번.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 중 전투 병력이 아닌 의료 지원을 한 나라
2개국을 말해보세요. 이거는 대전 출입국에서 2번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로. 네. 우리 면접 심사 보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네. 요거는 대전 출입국에서 2번 나왔는데, 우리 보신 분이 대답을 못했지만 합격은 하셨어요. 네. 다른 거를 다 맞히셨기 때문에 정답. 인도, 노르웨이입니다. 총 5개예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여기 16개는 총을 들고 온 거고요. 직접 총을 들고 북한 중공군하고 막 싸웠지만은 인도, 노르웨이는 그 뒤에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 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이거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영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이렇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천이 여기 있잖아요. 이쪽을 친 거예요. 이쪽을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간 거예요. 예? 밀고 올라가는 사진이 없네. 예.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 이쪽으로 친 거예요. 인천. 그러니까 이제 쫓겨간 거죠. 그래서 거의 통일을 앞둘 때 이때 누가 왔느냐 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네. 자, 유엔군 보세요. 미국이 170만 8천 아니야 뭐예요? 17만 8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9천 명 8만 명 5만 6천 명 5만 6천 명. 이건 8,400명 25,687명. 이렇게 읽는 거구나.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의료 지원이 있잖아요.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렇게 그 의료 지원. 이 나라들은 그래서 한국이 항상 그 뭐 형제 국가 고맙다고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도와줬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23번.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진격으로 남한에 의한 통일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군대까지 보내 북한을 도와 통일을 완전히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분통이 터져야지 이걸 항상 볼 때마다 중국입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지난 얘기지만은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중국이 여기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네. 중국만 아니었으면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가 아니라 한 5위 정도, 5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참, 그래서 중국에게 항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 좋게 말하면 서운한 마음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분통한, 역사적으로 항상 한국이 중국한테 많이 일본은 최근의 일이고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게 많이 침략을 당했죠. 자, 6.25 전쟁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정답 3년입니다. 3년이에요. 네. 자, 25번. 휴전선을 중심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곳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여기서 비가 아니라는데 무장을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전쟁 중 휴전협정 당시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과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는 여기저기, 예? 뭐 광주, 뭐 청주, 여기저기서 막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27번.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소장,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을 뭐라고 합니까? 5.16 혁명입니다. 5.16. 나중에 박정희, 아니, 정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 28번. 5.16 군사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정희입니다. 자,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은 역적이 되는 거죠.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사형당하는 거죠. 죽일 놈이 돼서 역적, 반역자. 29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포항 제철 등을 추진하여 완성한 업적을 뭐라고 합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30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처음 만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김대중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자, 요거는 귀화 5단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29번, 30번은요. 두 개가 면접 심사에서 나온 적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31번. 남북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알려진 곳은 어디입니까? 판문점입니다. 자, 요거는 나온 문제예요. 자, 31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판문점을, 자, 판문점 사진을 잠깐 볼게요. 이게 판문점이에요. 요게. 여기 저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두 개 서 있죠. 이 안에서 옛날 회의를 하고요. 요 지붕 반이, 이 집 파란색 반이 뒤에는 북한이고 앞에는 한국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남한 땅도 북한 땅도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네. 자, 다음. 북한 금강산, 북한의 관광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이제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다가 금강산에 현대에서 거기 막 그 관광지에 돈을 투자하고 시설도 지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군이 이 박왕자 씨를 사살했어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아니, 이 미친 인간들이 왜 관광객을 사살하냐고요. 응? 근데 이분이 뭐 잘못했다면은 여기서 약간 좀 구경하려고 좀 지금 넘어갔어요. 바다니까 이게 무슨 선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바다 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북한군이 바로 총을 쏴버린 거예요. 아니, 올라갈 수도 있지. 금강산 관광도 하고 이렇게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걸 조금 여기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총을 쏴버려? 아니면 소리 지르든지 잡아가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왜 총을 쏘냐고요. 응? 참. 그래서 중단됐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거길 사람들을 보내요. 그렇죠? 33번. 남북 분단 따위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남북 전쟁으로 1000만 명, 한국이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3천만 명이었나? 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북한에 있고 뭐 자식은 남한에 있고 막 전쟁으로 막 다 흩어진 거죠. 응?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는 있는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이산가족입니다. 두 개가 나왔죠?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자주 안 나오고 한 번 제가 나온 얘기 들었어요.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자, 이산가족 발생, 언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민족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막대한 국방비 지출, 반복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전한 삶의 위협 등입니다.
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 가족이 발생했고, 이 마을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예? 국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만 말하셔도 됩니다. 34번.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계에 있는 것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남한의 홍수 피해 시 북한에서 남한에 쌀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했어요. 이제 이거는 북한에서 한국에 쌀을 준 적이 있어요. 1984년에. 이제 또 반대로 북한에 쌀이 없어서 한국에서 1995년에 쌀을 또 지원했어요. 또 금강산 관광,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한국에 쌀을 줬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대. 이거 먹기가 참 어렵다. 꺼끌꺼끌하고 이거 뭐 야 이렇게 품질 차이가 나나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좋았던 거죠. 네. 자, 37번.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악화된 것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서해 해전, 북한 핵실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개성공단 폐쇄 등입니다. 이 천안함 사건은요, 40명이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이 핵실험 이런 거, 얘네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원해주고 한국에 막 주식값이 떨어지고 막 계속 말썽을 일으키기만 하면은 한국이 불안해 하잖아요. 불안해하면 자기들한테 뭘 좀 더 해주길 바라는 거죠. 잠깐 사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때도 연평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서해교전. 이때도 군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돌아가셨어요. 이 천안하면은 40명. 이 배가 도동강이 났잖아요. 예? 이거 47명의 천안한 용사들. 아, 이놈들이 지금은 함부로 못해요. 옛날에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막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만 건드리면 막 지금은 보고하지 않고 바로 맞대응하라고 지금은 군대가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핵실험 해가지고 개성공단도 폐쇄시켰잖아요. 예? 개성에 막 전기 넣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 도시 전체가 막 전기가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38번.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판문점, 휴전선 등입니다. 39번. 6.25 전쟁을 상징하는 것 중 3가지를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판문점, 휴전선 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2개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어요. 국방비 지출을 줄여서 경제 발전에 활용되고요. 한반도 전체 국토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산가족의 고통이 해소되고,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이 개선되고,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 되는 것 등입니다. 자,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고, 땅을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이산가족이 고통이 해소되고, 북한 주민들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 방식을 말해 보세요. 평화적인 방법,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 북한 주민에게 점진적인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 수반 등입니다. 자,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북한하고 한국하고 경제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북한 사람들하고 섞이는 걸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합의를 해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두 개만 외우세요. 이렇게. 네. 42번. 한국과 밀접한 주변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자, 미국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국 앞에 있어요. 섬이. 네. 그 가까운 데 섬이 있어요. 네. 자, 43번.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항쟁을 뭐라고 합니까? 4.19 혁명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자, 요거 자주 나와요. 43번, 42번, 43번.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1980년이에요. 5월 18일. 자, 어떤 분들은 그냥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라고 해도 아마 틀리다고 하실 건 아는데요. 모든 역사학자들은 5.18 광주자 지역 이름, 왜냐면 이걸 빼버리면 광주가 아니고 다른 데서 일어난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45번.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전국적인 시위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민주화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6월입니다. 이건 연도는 말 안 하셔도 돼요. 대통령 직선제가 뭐예요?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중국처럼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거 시위 이후로는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아마 이 면접심사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게 된 민주화 운동은 무엇입니까? 요렇게도 나와요. 요거 45번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자, 45번. 45번이 없네? 다음 시간에 끝나네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 기록과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공부하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귀화 면접 심사 공부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재를 준비해서 교재를 보면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 카페에 오셔서요, 이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예, 보세요. 이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유튜브에서보다 더 쉽게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예를 들면요, 자, 여기 보면은 귀화 면접 심사 자료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하나만 딱 추천드리자면 여기 귀화 면접 단답형. 자, 여기를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올리는 이 자료가 여기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기 쉽게 돼 있고요. 네, 찾기 쉽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로 공부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여기서 교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도 공부하실 수 있고요. 틈틈이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이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전체 문제는요, 여기서 지금 1번부터 여기 20번까지 있어요. 20개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나눠져 있죠. 분야별로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뭐 읽기 문제도 여기 당연히 있고요. 읽기 문제도 있고 그 지금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셔서 알지만 그 자주 나오는 문제 또 앞으로 나올 것 같은 문제 그거를 제가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토피킴 선생하고 좀 1대1로 내가 정말 좀 불안해서 안 되겠는데 이게 불안해. 근데 그러면은 자, 뭐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셔도 될 거예요. 뭐 너무 뭐 그냥 고마워들 하셔가지고 이게 하여튼간 뭐 수백 개까지는 아니고요. 뭐 엄청나게 면접 끝나시고 연락들이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이 쌓이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선생님 저 합격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의 시험에서 10차까지 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튼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집으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이제 모의 시험을 해드립니다. 누구나 교재를. 왜냐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합격이 될지 긴장감이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모의 시험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자신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10차 여기서 말한 여기 있잖아요. 10차까지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개인지도 저랑 이제 딱 위챗으로 있잖아요. 예? 위챗으로 딱 해놓고 이거를 이제 하루에 한 뭐 40분 정도 사람에 따라 뭐 빨리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간 뭐 이거를 이제 일주일짜리인데 이거 하나를 이게 뭐냐면 실제처럼 1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대답 못하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차까지 일주일짜리인데 이게 하루에 2개씩 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게 다 다른 문제죠. 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걸려드는 거죠. 뭐 거의 뭐 99%, 100%라고 해도 시험에 나오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벼락치기 공부인데요. 이분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랑 이 연습을 하면서 자신감이 딱 오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체험 해드릴 거고요. 누구든지 책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위챗을 뭐 없으신 분은 뭐 다운받는 거 쉽잖아요. 저랑 연결해 주시면은 뭐 교재만 준비하셔도 되고 뭐 여러 번 불합격했던 분들 포기하지 절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연세가 많으셔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절대. 네, 저기 걱정 안 제가 증거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71세대이신 분, 2번 떨어지시고 포기하신 분인데,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어제 시험 치고 오늘 오후에 통지 합격됐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는 대통령, 독도, 법원, 민법, 단독주택, 소득세, 의무, 교육 등등입니다. 읽기 문제, 교육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하세요. 네네. 저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시험 문제도 듣고 뭐 나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왜 떨어지셨고 제가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받고 그래서 다 합격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연세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때문에 뭐 공부할 시간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벼락치기 일단은 연락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항상
매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뭐 당장 내일부터 이거는 어려워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어떤 분은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네. 하여튼간 여기서 기뻐하는 분들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이분도 이 책 하나 갖고 하여튼간 뭐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또 예외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책은 절대 뭐랄까 다른 좋은 책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제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뭐랄까 절대 떨어질 일이 없게 제가 해드립니다. 네, 자 보세요. 네? 이 책만 열심히 읽으면 99% 합격합니다. 1%는 뭐냐면 면접 보러 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다 합격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위챗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